오늘은 2025년 4월 22일입니다. 5천만 국민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수년 동안 헌신을 갖다 해왔습니다. 정치권에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갖다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명령을 갖다 하고 요구를 갖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5천만 국민의 명령을 갖다 묵살을 갖다 해왔죠.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가 5천만 국민과 함께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갖다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헌신을 갖다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에게 불법 탄핵을 갖다 당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갖다 불법 탄핵시켜놓고 현재 불법 조기 대선이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조기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또다시 한번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갖다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들에게 주권을 갖다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강탈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죠.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현재 당연히 불법 탄핵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현직 대통령임을 갖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을 갖다 5천만 국민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은 원천 무효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불법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천만 국민이 수년 동안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갖다 외쳐왔는데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을 갖다 척결하지도 않고 5천만 국민이 부정선거 내란범죄의 도구로 전락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폐지, 그리고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공개적으로 수개표,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 이런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현재 선관위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을 갖다 하겠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도 하지 않고 부정선거 도구로 전락한 사전투표도 폐지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도 폐지하지 않고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한 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수개표도 하지 않고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프린터로 인쇄해가지고 투표지를 갖다 마구마구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를 갖다 지금 5천만 국민에게 강요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을 갖다 대체 이 선관위
선관위라는 조직들과 그리고 정치 생양아치들은 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5천만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지 지금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정치 생양아치들에게 폭력을 당해 상납하는 개짐승 노예들이 아닌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 없이는 선거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이렇게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치고 부정선거 내란범죄 도구로 전락한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폐지하고 금지하라고 외치는데 이걸 갖다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5천만 국민에게는 선거만 하라, 투표만 하라? 대체 이런 천인공노한 만행을 갖다 자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선거와 투표를 갖다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 선관위, 헌재, 대법관, 국회 다 썩을 대로 썩었죠. 사실은 다 폐지를 갖다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025년 4월 22일, 바로 어제죠. 어제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갖다 한 것 같습니다. 1,500명 대상으로 한 것인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서 그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김동연, 김경수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 대상에서 배제를 갖다 시켜버렸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로 위헌적이죠. 예, 여론조사를 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 인물 중 한 사람인 황교안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대상에서 배제를 갖다 시켜버린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황교안 대표를 갖다 아예 5천만 국민이 택할 수 없게 절차적으로 배제를 갖다 시키는 과정이죠.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그 내란 범죄인 것입니다. 언론의 탈을 쓴 그냥 내란 범죄를 갖다 무차별적으로 자행하는 이런 기레기들이죠. 이런 불법적인 그 선거 여론조사를 갖다 보고 이걸 갖다 시정시키고자 제가 그 어디냐 여기 여론조사 심의위에다가 연락을 갖다 해봤습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기사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수년 동안 5천만 국민과 함께 하면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 5천만 국민의 가장 큰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배제당해버렸다. 그래서
여론조사 심의위에다가 불공정하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반주권적이고 반국가적인 부당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 차원에서 전화를 갖다 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와 통화를 갖다 한 이유는 황교안 대선 후보에 대하여 여론조사에서 위헌적으로 불법 부당 불이하게 배제하지 마라. 이것은 중대한 내란 범죄인 것이다. 그러니 여론조사 심의위에서 이런 불법, 위헌, 불공정, 부당한 여론조사를 갖다 주도하는 그 언론들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를 갖다 취하라. 이런 요구를 갖다 한 것이죠. 그런데 여론조사 심의위에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갖다 아주 가벼이 여기고 또한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왜 황교안 그 전 총리가 얼마나 지금 국민들한테 커다란 그 지지와 신임을 갖다 받고 있는지 저들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총리를 갖다 빼버렸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그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박탈해버리는 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5천만 국민의 가장 큰 정당성을 갖다 지금 위임받는 대통령을 갖다 뽑는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인 황교안 후보를 갖다 배제시켜버린다. 이것은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박탈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기본권도 박탈당하는 것이지만 5천만 국민의 기본권도 박탈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갖다 선관위와 정치 생양아치들과 이 언론의 탈을 쓴 이 악마들, 그리고 헌재 양마, 이자들이 지속적으로 대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짓을 갖다 자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DC 인사이드에서 누군가 이런 조사를 갖다 한 게 있는데 181명이 참여해가지고 다음 대선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런 설문에 지금 투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황교안은 나오죠. 5천만 국민들은 황교안을 갖다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다음에 황교안 거의 막상막하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 김문수, 오세훈, 김경수, 이동현 이런 자들은 황교안보다 훨씬 국민의 지지와 신임을 갖다 이 DC 인사이드에서는 받지를 갖다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로 지금 이런 조사를 갖다 국민들이 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누군가
그래도 이걸 보면서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5천만 국민에게 있어서 지지와 신임을 갖다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겠죠. 1,500명이 그 황교안 대표를 갖다 빼놓고 여론조사를 갖다 한 것과 지금 국민들 중 누군가가 한 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조사와 특별히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럼 누가 더 선의로서 이런 조사를 갖다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보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42일 이렇게 남았다고 나오는데 여기 딱 보면 나경원, 한동훈, 황교안 여기서도 황교안 후보가 3위를 갖다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나경원, 한동훈이 예 그리고 쭉 봅시다. 황교안, 김문수,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 이철우, 이재명. 이재명은 1%도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예, 총 인원 4만 명입니다. 그 리얼미터 1,500명이 조사한 것과 지금 4만 명이 조사한 것과 어떤 것이 더 5천만 국민에게는 더 그 뭐냐 느낌이 확 와닿습니까? 예, 이재명이 1%, 이철우 1%, 안철수 1%, 이준석 2%. 이렇게 황교안 후보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비중 있는 결과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중 있는 대선 후보인 황교안 후보를 갖다 이 에너지 경제 신문과 리얼미터에서는 이 배제를 시켜버린 것입니까? 황교안 후보를.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도 이런 불법 부당 위헌적인 그 여론조사를 갖다 전혀 제재하거나 정당한 조치를 갖다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나중에 이 선거 과정 자체에서 그 5천만 국민의 민의를 갖다 왜곡시켜버리고 황교안 후보의 그 헌법적 기본권을 갖다 박탈시켜버리고 5천만 국민의 기본권도 박탈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대한 그 내란 범죄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이 이따위 짓을 하면 검경군이 즉각 나서서 이 언론사를 갖다 완전히 그냥 폐쇄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부정선거, 불법선거, 부당한 선거는 시도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심의와 통화를 한 내용 갖다 대충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는 불공정 여론조사 이렇게 조사를 갖다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당연하게 그 여론조사 심의위에서 그 여론조사를 갖다 행하고 있는 그 언론사,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이 불공정하게 여론조사를 갖다 하면 제재를 갖다 해야 되겠죠. 황교안 후보를 갖다 왜 그 여론조사에서 불공정하게 뺐냐? 제재 조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출마자의 선거 기한의 이익과 기회를 갖다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6월 3일 날 그 선거가 있는데, 투표가 있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사전투표를 갖다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갖다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선거라는 것은 출마자들이 그 선거 기간까지는 선거를 할 수 있게 보장을 갖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의 가치인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평등한 선거, 예, 그렇죠. 그런데 사전투표를 갖다 지금 선관위나 그 정치 생양아치들이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헌법을 갖다 파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법률도 선거법도 파괴를 시키면서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지멋대로 프린터로 인쇄를 갖다 해버리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령을 갖다 위반을 갖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갖다 위반하는 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을 갖다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관위를 갖다 탄핵시키지 않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 즉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한 것을 갖다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개판사들이 선관위를 갖다 장악하고 헌재를 장악하고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선거 관련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의, 부당, 불법, 위헌적으로 지금 판결이 자행되고 있죠. 전부 사법 내란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 사법 내란 범죄의 판결들은 검찰총장이 딱 보면 전부 다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전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갖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선관위 전부 다 그 헌법과 법률을 갖다 위배해서 직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 전부 선관위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탄핵시키고, 검찰총장은 그들이 부정선거 내란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갖다 행하고,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갖다 불법적으로 프린터로 인쇄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불법적인 판결들,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가지고 전부 전부 국가 정의대로 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탄핵 당했죠. 불법 탄핵 소추 당하고 불법 탄핵 당하고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불법 탄핵 심판 재판을 갖다 전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그 불법 탄핵을 갖다 원상 복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당연하게 그 헌재의 그 악마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가지고 불법 탄핵 심판 재판을 한 것을 갖다 전부 다 그 무효화시키고 헌재의 악마들은 전부 다 탄핵시켜야 되겠죠. 왠지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재판을 하는 그 판사들은 어떤 그 국회를 장악한 그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놈들, 이놈들이 지금 대통령을 갖다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한 대통령을 갖다 내란범으로 몰이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불법 탄핵 소추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불법 탄핵 소추 의결. 이미 한번 탄핵 그 소추가 기각이 됐는데 그걸 갖다 또 해가지고 불법 탄핵 소추를 갖다 의결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결서를 갖다 그 헌재의 악마들에게 제출해가지고 불법 탄핵 재판을 갖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헌재에는 이런 헌법 연구관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그 헌재의 그 재판관들에게 이런저런 그 무슨 지시사항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헌재 연구관들이 재판관들에게 뭔가를 갖다 주면 헌재 재판관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재판을 갖다 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은 당연하게 그 탄핵 심판을 갖다 무효임을 갖다 요구하는 비상상고를 갖다 대법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대통령을 갖다 불법 탄핵 소추 시킨 그 국회의 그 당사자들 그 자들이 지금 헌재 재판관들과 작당하고 그 내란죄를 갖다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뺐잖아요. 그러면 소추 사위의 그 동일성이
소추 사위의 동일성이 크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탄핵 심판은 기각을 갖다 각하를 갖다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갖다 어기고 현재의 재판관들은 내란죄를 갖다 빼고 대통령을 갖다 탄핵 재판을 갖다 계속 했습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재판관들 탄핵 그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갖다 준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재판관들이 형사소송법을 갖다 전혀 준용하지 않았죠. 헌재법과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그 기록을 갖다 검찰 쪽에다가 현재의 재판관들과 그 국회 쪽에서 요구를 갖다 했죠. 불법적으로 법령에 위반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가지고 탄핵을 갖다 무효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관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갖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갖다 빼버리고 내란 몰이를 갖다 해대는데 공조해가지고 사법 내란을 갖다 자행해온 그 헌재의 악마들, 헌재 재판관의 탈을 썼지 이것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내란죄를 빼버리고 내란 몰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란 몰이를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은 재판을 할 때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를 갖다 전부 다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심증에 이것은 정말로 내란이구나 이런 확고한 그 심증이 형성이 돼야만이 내란죄를 갖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란몰이든 내란죄든 결국은 유죄를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를 갖다 추정하고 대통령이 내미는 증거들을 갖다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내란몰이를 하든 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갖다 위해 선관위와 국회에 대해서 병력을 갖다 파견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는 그 범죄 소굴로 국회는 범죄 소굴로 5천만 국민에게 공포할 정도면 국회에 얼마나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공조한 놈들이 많겠습니까? 선관위는 5천만 국민과 대통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아주 주요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관위 서버를 갖다 감정을 갖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어떠한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내란 몰이를 해대면서 재판을 갖다 해온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갖다 하나하나 다 성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란 몰이를 갖다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것인데 내란 몰이를 갖다 그냥
근본적으로 딱 바탕에 깔아놓고 증거 조사를 갖다 다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선관위에다가 병력을 갖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200~300명 파견을 했고 국회에다가는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공조해온 그 세력들이 국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짜 국회의원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국회에다가도 병력을 갖다 파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질서 유지를 하면서 통제를 갖다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갖다 즉각 해제를 시키려고 하겠죠. 5천만 국민을 갖다 대표해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국회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왠지 아닙니까?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행한 통치 행위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복종을 갖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지고 비상계엄을 갖다 해제해야 될 상황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에게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니 더 이상 국가 원수로서 통치 행위를 갖다 중단하라.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갖다 의결로서 욕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비상계엄을 갖다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행한 것이라면 국가 비상사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를 갖다 즉각 해제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그리고 반국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서 3권을 갖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갖다 통제할 수 있는 통치 행위를 갖다 한 것입니다. 그런 통치 행위를 갖다 한 것인데 3권 중 하나인 입법부에 속한 국회가 곧바로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행한 그 비상계엄을 갖다 즉각 해제를 갖다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로서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행한 통치 행위는 3권을 갖다 통제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5천만 국민을 갖다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를 했는데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곧바로 그냥 비상계엄을 갖다 해제시켜 버린다? 국가 원수로서 행한 그 통치 행위를 갖다 그 3권에 속한 통치 행위의 바로 밑에 속한 그
그 3부 권력 중 하나인 그 입법부에 속한 국회에서 그냥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를 갖다 즉각 해제를 시킨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통령을 갖다 내란범으로 몰이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전부 위헌이고 불법이고 반국가적인 범죄를 갖다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자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이게 헌법연구관인가? 이 자들이나 그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행한 국가를 갖다 수호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런 대통령을 갖다 내란범으로 몰이를 갖다 해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내란 몰이를 갖다 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선관위 서버를 갖다 감정을 갖다 신청한 것이 정당한 증거 조사 요구인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그 부정선거 관련 그 부정선거 내란 범죄 관련 그 범죄 행위들이 하나하나씩 다 그냥 밝혀지면 대통령에게 내란 몰이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내란범이고 선관위를 갖다 장악한 그 세력들이 내란범이죠. 그렇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내란범으로 몰이를 하려면 당연하게 증거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바로 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재판관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다 지켜야 되냐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증거를 갖다 조사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내란을 갖다 했는가 이걸 갖다 밝혀내기 위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증거 조사를 갖다 다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선관위에서. 즉 선관위가 아니라 그 헌재의 악마들, 헌재의 재판관들, 헌재의 연구관들이 다 이렇게 기본적인 증거 조사를 갖다 다 기각시켜 놓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쭉 초지일관 내란몰이를 갖다 해온 것입니다. 그 내란몰이를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불법 탄핵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탄핵은 무효고 나중에는 법으로 한번 다툰다 하더라도 재심에서도 무효 나오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찰총장은 그 탄핵 재판이 근본적으로 법령에 위반했으므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가지고 탄핵 재판이 무효임을 갖다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여론조사 심의위와 통화한 내용을 갖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여심 이성화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저기 다름이 아니라 예. 오늘 지금 네이버 기사를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구성원을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대선 후보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황교안 전 대표는
여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배제되어 있습니까? 아, 그 어떤 후보자를 넣고 어떤 후보자를 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론조사 의뢰자랑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보신 그 혹시 기사 제목이 연합뉴스에서 그 기사를 실은 거고 혹시 그 기사에 누가 의뢰해서 누가 실시했다 뭐 이런 게 혹시 기사 본문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 뉴스를 보면 자료는 리얼미터로 되어 있고, 그러면 리얼미터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 문의는 자세한 그 내용은 그 문의하려면 문의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저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보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라고 되어 있는 요 기사 맞죠? 제가 그거 지금 지금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문단 끝나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요 기사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 그 표본 한 1000여 명 되죠. 그쵸? 최소 표본이 1000명 이상이죠. 그런데 제가 DC 그 미국 갤러리에서 보면 황교안 그 대표가 이재명이랑 거의 대등한 그 뭐죠? 대등한 그 여론 지지를 갖다 받고 있었어요. 어디서 보셨다고요? 그, 그 DC 인사이드. 아, 거기서 DC 인사이드에서 하시는 거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등록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DC 인사이드에서 하신 여론조사, 정규의 여론조사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심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이 뜻은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사에 이 여론조사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뭐 어떤 성별이 뭐 어디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답변을 한 거 이 추가적인 자료가 궁금하시면 저희 여심이 홈페이지에 이 여론조사 결과 분석지가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황교안 대표를 넣는지 안 넣는지는 요 에너지 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뭐 이렇게 뭐 넣어라 말아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샘플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할 때 누구한테 전화해서 조사를 할지는 그 샘플을 갖다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샘플을 가지고 아, 그것도 아닙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샘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예, 쪽에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할 때 가상번호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가상번호로 하면 그때그때 통신사가 저희를 경유해서 통신사로 신청서가 들어가는 건데 SKT, KT, LGT 3사 통신사에서 그 국민들 중에 본인 번호가 선거 여론조사에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거에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 한다고 하니 각 연령, 뭐 성별, 지역을 대표하는 표본을 가상번호화해서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경유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저희가 샘플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다 그쪽에다가 전화번호를 갖다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갖다 열심히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화번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통신사에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어, 제공해주는 정보는 뭡니까? 없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열심히는 선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할 때 실시 신고서가 좀 뭐 편향돼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여론조사 문항을 심의하고 결과를 혹시 뭐 왜곡되게 했거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 거지 그런 정보는 저희 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제 현재는 이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온 그 황교안 후보를 갖다 이렇게 배제를 시켜버린 여론조사는 불공정하고, 예, 부당하고 불이한 그 불법적인 이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선관위에서 이 지금 연합뉴스와 리얼미터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신문 여기다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 선거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갖다 법적인 제재 조치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사실 여러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각 여론조사 기관에 이분 넣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공정성에 시비가 붙거든요. 안 그렇죠. 왜냐면 황교안 대표는 지금 국민의 지지도를 갖다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예.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근거가 DC 인사이드잖아요. 그러니까 DC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DC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네. 지금 유튜브에서 예전에 그 안 여론 되고요. 했는데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갖다 했어요. 거기서 한 것은 여기 뭐 1000명, 1500명 그게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렇게 됩니다. 이 여론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어떤 정당에 대한 이해관계도 전혀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상 번호는 연령과 성별과 지역을 균형적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DC 인사이드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는 편향된 구독자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지지 성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그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어려운 그런데 부분이 있어요. 충분하게 많은 그 표본 있어야 그 데이터가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쪽이잖아요. 예? 선생님께서 보시는 유튜브가 예. 선생님과 그 유튜버 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시는 분들끼리 조사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DC 인사이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쪽에 신고를 하거나 이제 공표가 되는 여론조사는 그런 성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령과 성별과 각각의 그런 것들을 고르게 분포한 상태에서 가중값을 적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게 적용된 상태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같고요. 그러면 여심위에서는 연령과 성별과 이런 걸 갖다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 그 에너지경제신문한테 제공을 해주고 에너지경제신문에서 그 리얼미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에서는 그 통신사 가입을 하실 때 선생님의 그런 성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연령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잖아요. 통신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통신사에다가 그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별과 지역과 연령을 고르게 분포한 가상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경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전달이 돼요. 그 번호는 성별, 연령, 지역이 고르게 분포된.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다가 정보를 주겠네요? 하는 게 아니라요. 실시하겠다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그럼 예. 신청서를 낼 거예요. 가상번호를 받고 싶다고. 그럼 저희를 통해서 저희는 통신사에다가 신청서를 보내주면은 통신사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가상번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듣는데 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과정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그게 한번 저는 그래도 그러면 여기 지금 무슨 DC 인사이드나 유튜브에서 지금 나온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 한 샘플 1000명에 여기 보니까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하는데 네. 18세 이상 요것만을 갖다 신뢰하고 다른 아무리 지금 1500명보다 더 많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만 명이 되든 20만 명이 되든 30만 명이 되든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사이에서의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원하시는 결과는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를 갖다 했는데 왜 황교안 대표를 갖다 배제를 갖다 시켰냐 이거죠. 만약에 선생님 그 부분이 좀 그리고 저기 10만 명 이상 이렇게 되는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가 압도적으로 그렇게 1위 국민에 대한 지지 1위를 갖다 했으면 이 수많은 국민에 대한 그 주권도 반영을 갖다 하려면 당연하게 에너지경제신문 그 리얼미터에서 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할 때 당연히 넣어줘야죠. 선생님 이것은 당연하게 그 선관위에서 그 취해야 할 그 공정성과 그 무결성과 그 다음에 투명성과
네, 그 선생님 말씀도 맞는데요. 예. 선생님과 반대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그러면 주장하세요. 우리와 반대된 사람만 다 그 차기 대선 아니요.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그 합니까? 말이 아니라요. 주장은 그렇게 다들 하신다고요. 본인이 보시고 예, 본인이 보는 유튜브에서는 뭐 A라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예, 지지되고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거는 예.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시는 분들끼리 연락을 돌려서 야, 너 지지해? 안 지지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여론조사라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근데요, 거죠. 저기 그 미국 그 DC 인사이드 그 미국 그 갤러리는 완전히 그 사람들 자체가 그 독립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충분하게 그 객관적인 그 판단을 갖다 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갖다 조사 결과를 할 때 우리 뭐 여론이 그 편향성 이런 걸 제쳐놓고 중요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했고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 배제 당하지 않아야 될 그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황교안을 갖다 지지하고 있는데 왜 황교안을 갖다 배제시켜버리면 이 수백, 수천만 국민들의 그 주권과 기본권을 갖다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후보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후보자를 넣어달라, 이 후보자를 빼달라라고는 사실 저희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아니,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넣어달라, 빼달라 외에 다른 거를 넣어달라, 빼달라는 게 아니라 차기 출마를 한 사람을 갖다 당연하게 배제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많아요, 선생님. 예비 후보자 지금 누구 등록했는지 혹시 보셨어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그 어중이 떠중이랑 그 같은 취급을 갖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넣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 배제를 시켰으면 여심위에서 당연하게 이거 부당 불공정한 이 여론조사 이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갖다 해가지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갖다 하도록 조치를 갖다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넣어라, 빼라는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누구를 넣어라라고 말을 한 적이 넣어라, 빼라는 게 아니라 배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배제하지 말라는 말이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배제하지 말라는 말이 넣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출마한 대선 후보를 갖다 배제시키지 말고 공정하게 선거 여론 조사를 갖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심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뭘로 여심위를 갖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 후보자가 넣어지기를 좀 원하시면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여론조사 기관에 직접 민원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갖다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 법적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에게 있는 권한은 저희가 충분히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넣어라, 배제하지 마라라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